최근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정부 개혁 시도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정부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와 도지,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서 낭비를 단숨에 줄이겠다고 선언한 지 이제 딱 한 달하고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 한 달 사이 수십억 달러 절감이라거나 수백 명 해고 같은 뉴스가 쏟아졌고, 심지어 국제 원조기관이 폐쇄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정리해드리고, 최근 불거진 5,000달러 도지 배당 논란과 대규모 해고가 미국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지의 탄생 배경,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지의 탄생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지였는데, 원래 있던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뜯어고쳐 만든 부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가치를 내걸었고, 그 책임자로 일론 머스크가 발탁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왜 하필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정부 부처를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1조 달러, 아니 최대 2조 달러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었죠. 물론 얼핏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머스크가 워낙 예측 불가한 행보로 혁신을 이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느낌의 머스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누가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고 있냐는 점이죠. 머스크 개인의 영향도 크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주변에 젊은 기술자와 엔지니어 출신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에서 일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정부 시스템을 분석하고 전산망에 직접 들어가 예산 흐름을 추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방만 지출을 그대로 두지 말자라는 신념 아래 대규모 계약 검토, 중복, 낭비 예산 삭제, 비효율적 프로그램 통폐합 등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머스크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예산 감지 시스템 도입까지 언급했는데요. 그는 정부도 실리콘밸리처럼 빠른 의사결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크 업계 인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공적 조직에 사기업식 운영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 달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도지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주요 기관의 전산망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지출 결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연방인사관리국에서 공무원 정보, 급여, 흐름 등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계약이나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취소 혹은 집행 중단 지시를 내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수많은 계약업체나 공무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때도 일단 다 없애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식의 극단적 슬림화 전략을 밀고 나갔었죠. 비슷한 식으로 이번에도 2월 11일 도지는 지금 사표 쓰면 9월 말까지 월급은 보장해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공무원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기 퇴직 프로그램으로 약 7만 5천 명이 지금 신청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죠. 여기에 더해서 2월 14일부터 수습 기간 중인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만 6천 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해고자와 조기 퇴사자를 합치면 큰 폭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JP모건 체이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화된 해고 규모는 3만 명 수준이나 예산 동결, 조기 퇴사, 수습 해고, 자연 감소를 모두 합치면 최대 47만 5천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되면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그 파급 효과가 지역 상권과 민간 기업으로 이어져 경제 전방의 하방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특히 감축된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예산 집행이나 규제 업무가 늦어지면 민간 기업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연방
연방정부 비중이 높은 워싱턴 DC 지역은 지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업무를 담당하던 미국 국제개발처는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해외 지원금을 검토해봤더니 돈이 엄청 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즉시 미국 국제개발처의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주의적 사업들까지 멈출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도지 측은 꼭 필요한 지원 사업만 다시 승인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낭비부터 막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죠. 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 도지는 벌써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도지 배당은 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 국민에게 5,000달러를 보내겠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도지 배당의 기본 구상은 간단합니다. 정부 예산 낭비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그 절감된 예산 일부를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현재 알려진 목표 금액은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인데 왜 5,000달러가 나오게 됐냐면 도지 측에서 정부 지출 가운데 최대 2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2조 달러의 20%인 4천억 달러 정도를 환급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 자료에 따르면 상위 50%의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약 97.7%를 부담하고 실제로 소득세를 낸 사람은 7,700만에서 8,5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대략 8,500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도지의 주장에 따라 한 달 만에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면 이론상 1인당 129달러가 되고 이것이 1년이 되면 절감액이 누적 6,600억 달러까지 늘어나 인당 약 1,5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도지가 언급한 2조 달러 목표를 달성하면 인당 5,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금을 지급했었죠. 그때 투입된 금액이 수천억 달러, 더 나아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가 급증했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초반 물가 급등의 약 42%가 연방정부 지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지 배당으로 모든 납세 가구가 일시에 5,000달러씩 받는다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엄청날 텐데 그게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반대 측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을 대량 공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가 폭발할 수 있는데 반해 공급은 그만큼 바로 늘지 않으니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건 정부가 새로 돈을 찍어내서 나눠주는 부채성 지출이 아니라 이미 쓰던 예산 중 낭비를 줄인 것이니 순수 신규 통화 창출과는 다르다 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또 고소득 납세자들에게 지급하면 대부분 저축이나 투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여전히 크고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억 달러 이상이 시중에 풀린다면 그 자체가 소비 수요를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회계 전문가들이 항목별로 뜯어보니 그중에는 중복 계산된 부분도 많고 이미 예전에 종료된 계약을 또 넣었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입니다. 결국 전문가들 추산으로 실제 절감액은 한 20억 달러 정도 아니냐는 반박이 뒤따랐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연방정부 예산과 연간 적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서 더 큰 쟁점이 되는 건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140세 이상으로 등록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다는 황당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재정 전체를 크게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복지 예산을 줄이는 일은 정치적 반발이 아주 거센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는 복지와 국방비 삭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런 급진적 조치들이 법률적으로 안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성향의 주 법무장관들이 대거 소송을 걸고 있고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떨어져서 도지가 재무부 시스템 접근에 제한을 받았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도지는 불과 한 달 만에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머스크가 진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낭비 예산을 막아낸다면 도지는 역사적인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도지 배당까지 실현될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법적 정치적 저항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추진도 못 해보고 흐지부지 된다면 그때는 그냥 정치적 이벤트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거대 예산 항목을 건드려야만 가능한 2조 달러 절감은 실현 문턱이 매우 높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우려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실제로 5천 달러씩 지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도지 부처가 머스크의 목표대로 정부도 실리콘밸리처럼 혁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법과 시스템에 막혀서 한계를 드러낼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지 사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 개혁과 관료주의 타파라는 큰 명분이 있지만 동시에 무차별적인 해고와 복지 축소 우려까지 뒤섞여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